이번에는 또 이슈와 관련된 엑스텐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지난주에 또 소개시켜줬던 관심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점검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뭐 우선 준비된 그림 잠깐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료 관절용, 다관절용 로봇 관련해서 의료용 로봇 소개를 큐렉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갔던 소 같습니다. 상당 부분 크게 상승을 했고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17.4%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자 지난주 제 차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가 방송 화요일 날 했고 수요일 날 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시가가 이제 6,370원이었는데 이게 장중에 7,550원까지 가면서 일주일 동안 약 17.5%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종목이 우리가 영화테크를 또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상당히 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일만 6%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가격대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주가 추이를 조금 크게 놓고 본다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 이번 주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또 이번 주에 엑스텐 종목도 한번 또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대표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이노메트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 네,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이제 네. 이게 이놈의 새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노메트리입니다. 자,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동종 업종 대비해 가지고 검사 시간이 약 3배 정도 빠릅니다. 같은 시간에 3배 정도 일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정확도가 99%예요.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공정 자체가 원래 불량률이 낮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배터리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불량률이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고장 나면 큰 화재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화재 뉴스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한 번의 화재만 터지더라도 공장 한쪽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 불량률이 낮지만 행연할 수 있는 이런 불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뭐 이런 2차전 많이 안 쓸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노메트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작년 3분기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 가능한 자리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장됐을 때 가격대까지는 넘어갈 확률이 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지 기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엑스텐 종목으로 이노메트리까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대표님? 네, 뭐 제약바이오 한 개 해야겠죠. 제약바이오. 네, 그렇죠. 한독 보겠습니다. 한독. 네. 자, 일단은 뭐 한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내실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한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뇨병 관련해 가지고 당뇨약에 대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적자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꾸준한 실적에 대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주가가 하방이 상당 부분 경직될 수 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 기업이 현재는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제넥신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런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이 한독이 보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귀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도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떤 건가요, 대표님? 네, 아주아이비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주아이비 투자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한 4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지금도 여물고 있습니다. 이제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정부 관련 창업 투자에 대한 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 캐피탈 업체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현재는 보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약 20군데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1가지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 11가지 상장된 기업들 안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